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1번은 우리가 제품을 매출하고 카드로 받은 거라고 해서 매출 카과, 매출하고 매입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점수 반영은 안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입력을 할게요. 매출 이렇게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공급 가액이라는 건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일반 금액하고 부가세 합쳐서 220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요. 두 개를 합친 걸 공급 대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조금 살펴보면요, 부가세 포함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부가세를 제외한 거를 쓰면은 부가세가 복사가 되게 분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반 과세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공급가액의 부가세가 미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만 원을 쓰면은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복사를 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세 개, 카과, 현과, 그리고 건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 과세, 현금 과세, 건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써야지 복사가 되게. 지금은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22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지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실수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냥 200을 썼다. 숫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고치세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고쳤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분계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반 분계는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고 안 써도 되는 계정 과목이 있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는 거래처를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래처하고 뭐 카드 거래처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물건을 판매했냐면은 한성공업에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성공업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는 유형에 따라 살짝 다르기는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분계를 눌러봤을 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현금 거래만 했고 외상은 외상 거래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1, 2번은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현금하고 외상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혼합은 내가 현금 거래랑 뭐 외상 거래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혼합 거래를 하는 거고, 카드 거래는 내가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할 때 카드로 하는 건데, 혼합으로 해도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BC 카드라고 써요. 요거 신용카드사도 걸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를 요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거래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이 BC 카드라는 거래처한테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요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혼합으로 하게 되면은 요 거래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중복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기다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애지간하면 요거 4번 카드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것도 또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거는 상거래잖아요. 상거래와 관련됐을 때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미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상거래이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외상 매출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회계 시험에서 미수금으로 써도 정답 처리를 가끔 해주더라고요. 근데 안 해주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 정답지 확인을 해보니까 미수금으로 정답 처리를 안 해준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는 요거를 외상 매출금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바꿔 쓴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부가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매출이랑 매입만 정확하게 맞추시면은 이 부가세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수입은 팁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수입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국 거래처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출할 때도 그렇고 외국 기업한테 부가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수입을 할 때는 외국 기업을 쓰는 게 아니고 세관, 물건을 들어올 때 세관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요. 그래서 거래처를 세관으로 걸어 주셔야 돼요. 수입은 무조건 거래처는 세관이에요.
그다음에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내요. 열 몇 가지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부가세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하면은 물건값이 나오지 않고 부가세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가세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분계를 했을 때 제품 매출이랑 부가세 내가 지금 입력을 안 했는데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입으로 한다. 매입, 수입 쪽 55 입력하고 수입 이렇게 입력을 하죠. 이제 공급가액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공급가액. 거래처는 세관으로. 요거 전자는요. 여기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 있으면은 1번, 없으면은 0번. 지금은 전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1번 눌러줍니다. 분계, 혼합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아까처럼 뭐 제품 매출, 뭐 원재료 매입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부가세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가세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애초에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를 무시한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입력하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 이번에는 유형이 매출의 현과였죠. 매출 쪽에 현과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입력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550 공급가액이 500이고 부가세가 5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고 했어요. 부가세를 합쳐서 나오는 게 공급대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온 거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를 말하는 거겠죠. 부가세는 몇 프로? 우리 10%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래처는 김한수 씨, 개인한테 팔 수도 있어요. 네, 김한수 씨한테 팔아보겠습니다. 현금 판매했다. 라고 하니까, 뭐 현금만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뭐 현금 쓰셔도 되고요. 혼합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냥 혼합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현금 하셔도 돼요. 분계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저는. 제품 매출을 했어요. 요거를 현금으로 판매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3번. 차변을 누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분간 문제에 감가상각이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다 일단 배제하고 제외하고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자체가 혼동해 와가지고 요거는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출한 거죠. 날짜는 10월 20일이고요. 매출 영세입니다. 12 영세, 영세, 면세, 수출 이렇게 세 개는 세율이 0%죠. 그래가지고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부가세가 없구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래처는 한국유통이고요. 여기 전자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전자에다가 1번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영세율 구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입력 안 하면은 점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보시면 으악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뭘 써야 되지 하는데 우린 딱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영세를 할 때는 3번, 수출은 1번. 이 수출은 애초에 직접 수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직수출이라고 나오면 수출 쓰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개만. 영세는 3번, 수출은 1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영세기 때문에 3번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번호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40%를 현금 받았대요. 1600.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2400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 원재료만 사고 제품만 매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원재료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비품과 자동차, 공유생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제품 매출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주로 파는 게 제품이고 주로 구매하는 게 원재료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가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게 나왔다? 그럼 제품 매출 없애고 다른 걸로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는 부가세만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10월 25일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산 거죠. 매입 쪽에 카과입니다. 57.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합쳐져 있는 거 쓰면 된다 그랬죠. 카드랑 건별 그 다음에 현과는 합쳐져 있는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6만 5천원 15만원 15,000원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6만 5천원이죠. 거래처는 S주유소입니다.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요거를 이제 카드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원재료라고 자동 입력됐죠. 이 자동 입력된 이유는 우리가 주로 사는 품목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재료를 산 게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이런 거 차량 유지비라고 하죠. 근데 몇백 번대? 공장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500번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부가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고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지만 요게 시험 문제에서 이걸 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1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합치면 공급 대가가 된다 그랬죠. 자, 요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급 대가가 110만 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부가세는 얼마? 10만 원이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건 쉬워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럼 숫자를 살짝 바꿔볼까요? 여기까지도 할만할 거예요. 이럴 때는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일까? 공급가액이 110만 원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부가세는 11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21만 원이구나 까지는 암산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공급가액은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얘의 공급가액은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누기 10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니까 나누기 10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나누기 10을 하는데 잘 봐봐요. 요거 여러분들이 얘 구할 때 나누기 10을 하지 않았어요. 110만 원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1만 원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가세가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몇 퍼센트예요? 라고 하면 얘를 90%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의 10분의 1이에요. 공급가액은 부가세의 10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에다가 10%를 더했으니까 공급 대가는 얼마가 돼요? 110%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110%에서 10%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몇을 해야 돼요? 1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10만 원에다가 나누기 11을 했더니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92,200원에다가 나누기 11을 해주면은 부가세는 8,200원이고 공급가액은 얘 10배니까 82,000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도 217만 8천원 나누기 11 부가세는 19만 8천원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하는 거예요. 10이 아니에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9월 5일 이번에는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이거 매출 과세였죠? 공급가액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강화공업 전자는 있네요. 현금도 받았고 외상도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매출까지 자동적으로 나오죠. 부가세도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매입으로 쓰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바뀌어요. 이게 차변으로 오게 돼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바뀌어서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거 400, 외상으로 받은 거 15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불공이었죠. 그래서 9월 20일 불공입니다. 여기 54번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800 그냥 쓰면은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거래처 동양마트에서 샀대요. 전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불공제 사유 요거는 우연찮게 지금 맞게 입력이 된 건데요. 불공제 사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면접 토비 사세 등 해서 외웠었죠. 면세, 접대비, 토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 세금 계산서 불성실 이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등록점 매입세 나머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2번으로 써주겠습니다. 지금까지랑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부가세가 안 나옵니다. 왜 부가세가 안 나오느냐? 우리가 불공,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지면은 이건 나중에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으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공에 부가세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재료를 지금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냉장고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비품으로 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비품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원래 회계 2급에서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회계 1급부터는 인출금이랑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가지급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지정해줬죠? 가지급금으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 없어도 가지급금으로 쓰셔야 돼요. 가지급금 씁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 원래 거래처를 써야 하는데 이 가지급금 거래처는 이번에는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가지급금 거래처 생략한 거는 특이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입력하게 나와요. 뒷문제에 있으니까 그거 문제 풀 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매입의 현과 원재료 써주시고, 현과는 합친 금액을 써야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그냥 500만 원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다시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뭐 여기가 500만 원인데 여기가 뭐 454545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10%로 나와야 됩니다. 거래처는 중량, 원재료 구입한 거 맞죠? 원재료 구입했다 그러고 요거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11월 22일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100개를 팔았대요. 근데 개당 얼마래요? 200.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원이 아니에요. 달러입니다. 달러. 그럼 100개를 개당 200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총 2만 달러를 팔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지금 달러 입력 못하죠. 다 지금 하나잖아요. 그럼 1달러를 다시 뭐랑 바꿔야 돼요? 요거 환율 전환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수출이니까 매출 수출 써주시고요. 공급가액은 2,400. 거래처는 소피아. 영세 구분 있는데 두 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수출은 1번, 영세는 3번입니다. 지금은 수출이기 때문에 1번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수출 신고번호 없고 요거를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제품 매출한 건 맞고요. 요거를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1번 11월 28일 이거 접대비 나왔다고 불공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뭘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 면세입니다. 면세일 때는 불공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53 면세, 매입 쪽에 면세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는 베스트플라워, 전자는 있네요. 여기 앞에 전자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 원재료 산 거 아니에요. 거래처한테 접대하려고 쓴 거죠. 접대비입니다. 근데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래요. 그러니까 여기 800번대 접대비. 밑에 거 쓰면 안 돼요. 여기 접대비. 요거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 12번까지만 해드릴게요. 요 거래처 입력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요거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래요. 요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회계 2급 하셨으면 요거 기본 문제인데 회계 1급에는 요런 게 잘 안 나오니까. 자, 어디 가냐면요. 요거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은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떠요. 거래처 번호를 3982번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앞에 주까지 다 써줘야 돼요. 탑코리아. 유형은 동시로 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30-42-32555.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계정 과목은 판관비 코드로 처리한다. 이건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수수료를 800번대로 처리하라라는 소리거든요. 11월 30일입니다. 유형은 매입 과세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네요. 금액은 일단 20만원 써주시고, 거래처는 탑코리아, 전자 있고요. 이거 채용 공고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광고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집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광고 선전비로 하질 않아요.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수수료 쓰시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요거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